안녕하세요. 진약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대장 상태는 아주 좋으신가요? 제가 환자들 상담을 많이 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물어보면, 그 자기 몸에 대한 자기 정보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로 제 생각에는 몰라서 잘 못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았어요. 예를 들면 이제 변 상태가 어떠냐 그러면 자기는 변 상태는 아주 좋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분 변 상태 절대 좋지 않은 거였고 따라서 장 건강도 상당히 안 좋은 거였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공중 화장실 같은 데 있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좀 내가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다녀간 것 같은데 그 엄청난 냄새가 나는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그 변을 보고 나면 뭐 좋은 냄새가 날 리는 없는데요. 유독스럽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부패변이라고 해요. 부패변. 장 속에 정말 부패균들이 꽉 차 있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사람들도 대장 안에는 대장균들이 득실득실해요. 대장에는 본래 균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에 사는 균을 대장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예를 들어서 식중독에 걸렸다. 그러면은 뉴스에서 나오잖아요. 뭐 대장균이 얼마가 발견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장균이 사실 좋은 균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또 우리 몸에서 이 대장균이 하나도 없다. 대장 속에 균이 하나도 없다.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본래 대장 속에는 균들이 살아요. 적절히 유해균도 있고 또 유익균도 있죠. 어느 정도로 적절히 섞여 있는 것이 또 우리 몸의 가장 건강한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대장을 생각하면 여러분 학교 때 배운 그림 생각나죠. 요렇게 되잖아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이제 항문으로 쫙 연결되는 요런 모양 기억나시죠? 이게 올라가는 거를 상행결장, 옆으로 되는 거를 횡행결장,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하행결장, 그 다음에 항문으로 쫙 연결되는 그 부분을 고들직자를 써서 직장이라고 해요. 직장. 보통 대장암을 하면요, 이 결장은 이렇게 주름이 이렇게 볼록볼록 주름이 져 있어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 직장 이렇게 하는데요. 직장에는 이런 주름이 없어요. 근데 상행, 횡행, 하행 여기는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주름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장이 운동을 해서 변을 밀어내는 거잖아요. 어떤 전문가들은 대장이 우리 몸에서 하는 소화 기능 중에 별로 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수에 대해서 사람이 빨리 죽지 않고 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을 장수라고 하잖아요. 장수의 비밀을 연구하면 할수록 이 대장의 기능이 점점 더 커지거든요. 대장의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장 속에 유익균들이 잘 정착해서 그 속에서 온갖 세균들과 함께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그런 생화학 작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요구르트 광고할 때 그러잖아요. 세계적인 장수 마을 뭐 어디에 그 요구르트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가정 내에서 만들어 먹는 요구르트를 가지고 장 건강을 지켜서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장수하게 되는 거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는데요. 이 대장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균이 복잡한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균들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변이 부패를 하는 것 같지만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는요, 그 적절한 그 부패를 통해 가지고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유익한 호르몬도 만들어내기도 하는 거예요. 호르몬의 작용을 도와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호르몬 지금 밝혀진 것이 예를 들면 세로토닌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유산균 있잖아요. 이제 대장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이 좋은 유산균을 먹는 건데, 그래서 뭐 유산균 제제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캡슐로 나와 있는 그런 제품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자기들이 유산균 폭탄 이러면서 폭탄이라는 말은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뭐 김치도 유산균의 보고가 될 수 있고 보고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아주 대단한 보물 창고를 보고라고 하잖아요. 김치도 유산균 유익한 유산균의 보고가 될 수 있고 또 뭐 된장이나 이런 발효식품 있잖아요. 그런 뭐 청국장이나 이런 발효식품이 또 유익균의 보고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균이 대장 속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유익한 여러 가지 작용을 했을 때 그것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올리고 심지어는 정신 건강을 도와줘요. 그래서 유산균을 잘 쓰기만 해도 이 정신적으로 이렇게 신경정신과 약을 먹던 사람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우울증 이런 거를요. 세상에 장 건강을 되돌려 가지고 우울증에서 이렇게 해방되는 그런 분들의 사례도 굉장히 연구 결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 건강은 그만큼 중요한 건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공중 화장실 사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가 잘못된 건지 하여튼 그 보통 사람들 누구라도 있는 그 대장균의 범위를 넘어서 폭발적으로 넘어서서 정말 부패균이 득실득실한 그런 대장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대장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가장 피로를 많이 느끼는 장기가 간이래요. 대장하고 이 간은 거의 연결되었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인데요. 그래서 대장에 암이 생기면 가장 쉽게 전이되는 부위가 간이기도 하거든요. 간이나 폐 이런 데로 이렇게 전이가 잘 된다고 그래요. 대장 속에 부패균이 많으면 그것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전부 간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이 피곤하니까 그걸 해독하느라고 피곤하니까 우리 몸의 면역력이 딸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도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속이 불편하니 그냥 쉽게 생각해도 우리가 어떻게 정신이 명랑할 수가 있겠어요. 기분이 좋을 수가 있겠어요. 뭔가 속이 불편하면 기분도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건강한 몸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온다. 그런 게 있는데 제일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신체 부위에서 대장이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제 부패균을 없애는 그 좀 낮추는 획기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전부 다 장 건강을 하면 먹는 것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섬유질 많이 먹고 중요해요. 섬유질 많이 먹고 설탕은 줄이고 그 다음에 너무 기름진 거 서구화된 식사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장암 발병률이 뭐 전 세계 1위다 그런 말이 종종 나오던데 지금은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건 통계 자료는 항상 낼 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여하간 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대장암 발병률 1위를 다툰다라는 말은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걸 먹는 것으로만 막 이렇게 조절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먹는 건 물론 중요해요. 야식 이런 거 해롭고 치맥이 저는 제일 나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삼겹살과 소주 이런 걸 저녁마다 먹는다. 그런 사람들은 장의 용종밭이에요. 장이 그냥 그 용종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놔두면 대장암이 되는 거잖아요. 그 용종 그래서 해마다 용종을 뭐 10개씩 떼낸다라는 사람들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렇게 떼낼 일이 아니라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용종 그래서 대장암을 일으키는 가장 무서운 음식이 야식이고 그 다음에 술과 고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치맥. 그렇죠. 치맥이 치킨하고 맥주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소주와 그 삼겹살 뭐 이런 거를 먹는 사람들이 거의 다 그것도 밤에 먹잖아요. 그러면 뭐 대장의 건강은 그냥 포기하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좀 주의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위에 제가 대장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운동이에요. 여러분 왜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게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졌냐? 저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 그렇다라고 생각해요. 옛날 사람들은 우리 뭐 한 30년 전 제가 어릴 때 그 이전 3, 4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자가용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웬만한 거리는 다 차를 타고 다니고요. 일부러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려고 하지 않으면 대부분 사람들이 운동을 따로 하질 않아요. 운동을 안 하면 여러분 장이 운동을 같이 안 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저는 참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걷잖아요.
걸으면 한 20분, 30분쯤 걸어보세요. 대장이 운동을 하는 게 그냥 느껴져요. 왜냐하면 가스가 나오거든요. 방귀가 많이 나오고요. 좀 있으면 화장실 가서 배변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의 움직이질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장 속에 부패한 것들이요. 부패한 본래 대장 안에는 대장균들이 있으니까 본래 부패를 하거든요. 어느 정도는 부패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자꾸 움직여줘야지 그 장에 주는 그 병적인 자극을 줄일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이게 고여 있잖아요. 고여 있으니까 그 대장벽 그 얇은 점막들이 변질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장 점막이 변성이 이루어져서 생긴 게 악성종양이잖아요. 이상하게도 예를 들어서 대장암도 그렇고 위암도 그렇고요. 다 음식이 통과하는 그 부위에 그 안쪽 면에 거기서 암이 생기죠. 바깥쪽에서 암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통과하는 그 음식이 단순히 통과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렇게 소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 독소들이 생기고 그게 이제 자꾸 빨리빨리 움직여주면 다행인데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직장암 잘 걸리거든요. 아니면 너무 자주 설사를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장벽을 굉장히 자극을 해서 독작용을 하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우리가 하잖아요. 운동을 하면 이렇게 골격근을 쓰고 특히 발바닥 같은 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락이 많이 있다. 발바닥을 자극하면 뭐 내부 장기 거의 모든 장기들이 아주 건강한 자극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마 합쳐질 거예요. 골격근이 움직이면서 대장의 근육도 움직이는 것 같고요. 발바닥을 통해서 경락이 자극되는 그것을 통해서도 또 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변이가 느껴지고 배변을 하게 되면 간도 편안해지고 머리도 맑아지는데 기분도 좋아지잖아요. 이게 장 건강하고도 직결돼서 저는 정말 하루에 30분 이상은 그냥 위층 아래층 뭐 이 사무실 저 사무실 왔다 갔다 하는 그 걷는 것도 물론 안 걷는 것보단 낫겠지만 그거 말고 별도로 여러분들 걷는 시간을 최소한 30분은 만들어 보세요.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뭐 하루 종일 운전이 뭐 영업하시는 이런 분들, 운전이 업인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제일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환자들 상담해 보니까 그런 분들이 상당수가 장이 안 좋고 그러면 배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또 허리가 아파요. 그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정형외과 열심히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대장암이더라.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의 장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야식과 치맥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삼겹살, 소주 이런 것을 끊는 게 제일 중요하고 과식 이런 거 좀 절제하시는 거 중요한데 이런 음식에 대해서 1차적으로 좀 주의를 하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반드시 걸으시라. 걷기, 뛰기 이런 거를 꼭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비타민C예요. 제가 제 영상에서 또 제가 하고 있는 진약사 몰 쇼핑몰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 혹시 눈치채셨는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유산균을 그닥 크게 강조를 안 해요. 보통 이제 약사들이 하는 유튜버라든지 또 의사들이 하는 유튜브 중에서도 어떤 의사분은 그렇게 유산균을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유산균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유산균을 딱히 강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유산균 못지않게 유산균보다 훨씬 더 저렴하면서 좋은 그런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걷기, 뛰기 이거고요. 또 하나가 비타민C예요. 여러분 비타민C가 장내 환경을 완전히 바꿔요.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가스가 차는 거예요. 처음에 방귀를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배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사를 하는데 또 드물게 어떤 분들은 비타민C를 먹고 변비가 생긴다라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분들도 그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걸 많이 먹잖아요. 뭐 견딜 수 있을 만큼 비타민C를 더 늘리기도 하고 저는 하루에 그냥 전 국민이 하루에 한 1만 ml 정도는 드셨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거를 먹으면 대장 속에 장내 세균 총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게 장이 건강해지는 그러니까 비타민C가 대장을 좋게 하는 원리는요. 제가 대충 봐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장내 세균총을 좋게 해서 유익균들이 많아지게 하고 그 적당한 산이요. 산이 이렇게 유해균들의 그 발육을
억제하는 거예요. 억제하는 거예요. 비타민C를 먹으면 다 배설된다. 어디로 배설되냐? 주로 소변으로 배설되는데요. 아예 대장으로 그냥 버려지는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버려지는 게 아니라 소변으로 나가는 것도 방광과 요도와 그다음에 콩팥과 뭐 요세관 이런 거를 보호한다라고 그렇게 다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방광암 예방에 가장 좋은 게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다 버려지는데 왜 먹냐? 대장을 보호해요. 대장 벽을 보호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잖아요. 그래서 그 썩은 부패한 그 물질 때문에 대장 벽이 손상을 입는 것을 비타민C가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내 세균총을 좋게 해서 유익균을 더 많이 생기게 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마치 굉장히 질 좋은 유산균을 먹은 것 같은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겉뒤 이런 거를 강조를 하니까 굳이 유산균을 따로 안 먹어도 비타민C하고 겉뒤 이런 것만 해도 장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또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생기산을 하잖아요. 또 생기산 외에 소생기산이라는 게 있는데 생기산 안에 있는 그 특정한 몇 가지 성분만 따로 뽑아낸 것이 소생기산이거든요. 근데 생기산이 비싸서 못 먹는다는 사람들도 소생기산은 먹을 수 있는데요. 이 생기산이나 소생기산이 장벽에 헐어 있는 거, 용종 이런 거를 그냥 거의 다 치료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생기산 가지고 중증 환자들을 주로 다루다 보니까 유익균을 강조하고 면역력, 정신건강 뭐 모든 면에서 중요한 이렇게 유산균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제가 덜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유산균이 좋기는 해요. 제가 오늘 또 끄트머리에 말씀드릴 거 제 유산균 제품이 나왔거든요. 제가 또 유산균 제품을 선뜻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잘 자랑을 못했던 게요. 제 제품을 만들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드디어 제 제품이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아쉽게도 이 제품의 어떤 그 제조 과정상의 그런 또 수입 과정상의 어떤 그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거기다가 제 이름을 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저만 가지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주문 생산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제 이름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 제품을 여러분 진약사몰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이게 예전에 제가 권했던 신일제약의 멀티락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다는, 지금 저희 약국에서 이미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유산균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이것을 권해봤을 때 피드백을 충분히 받아서 제가 검증을 나름대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품 안심하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유산균을 상대적으로 덜 권장하지만 분명히 유산균은 필요하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비타민C를 많이 먹기도 하지만 유산균까지 추가로 한다면 이렇게 어지간한 제 제품보다 훨씬 더 값비싸고 뭐 고급스러운 그런 포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가격의 유산균도 있을 텐데요. 그런 거 안 드셔도 제 제품 정도만 먹어도 뭐 최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전에 취급했던 그 멀티락보다 효과가 더 낫다라고 그렇게 피드백을 저희가 많이 받았거든요. 변비에도 효과가 괜찮고 설사에도 효과가 괜찮은데 피부 가려움증, 아토피 이런 데도 꽤 많은 이렇게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 천식 이런 거 있으신 분들, 왜냐하면 유산균이 면역이랑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비타민C 많이 드시고 또 제가 꼭 강조하는 비타민 B 있잖아요. 이것도 꼭 드시면서 걷기, 뛰기 이런 거 병행하면서 유산균까지 추가한다면 글쎄요, 대장암에 대한 두려움은 멀리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미 용종이 자주 생긴 분들은 생기산하고 소생기산을 좀 활용을 해보세요. 저희 약국에 문의를 하셔야 되고, 생기산, 소생기산은요, 문의를 하셔야 되고,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 용종을 미리미리 예방을 하셔야지, 이거를 해마다 대장 내시경으로 떼내서 이렇게 뭘 좋아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대장암 치료율이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제가 지금 또 유방암 치료 중에 있잖아요. 저는 항암 한 번밖에 안 받고, 제가 그냥 이거는 한 번으로 나한테는 족하다 이렇게 하고 스톱한 상태인데, 제가 한번 받아보니까요.
이거 한 번이라도 덜 받는 게 여러분 오래 사는 비결인 것 같아요. 이거 살려고 하는 건지 죽으려고 하는 건지 제가 잘 분간을 못할 정도로 너무나 극단적인 치료법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러분 건강은 스스로 지키셔야 돼요. 너무 의사 말이 중요하지만 너무 병원과 의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수동적으로 계신 것은 건강을 지키는 그런 대한민국 사람들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교양인이고 똑똑하시잖아요. 지혜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건강을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대장암 1위 국가에서 대장암을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법, 또 면역력을 지키고 정신 건강에도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 영상으로 모아본다고 했는데 제가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추가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